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제가 경험한 것들과 배운 것들에 따라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맞다, 틀리다를 나누는 법칙이 아니라 제 삶을 보는 특별한 안경과도 같습니다. 저는 종종 물질적인 것들로 세상을 나누곤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낸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요소들은 성공, 안정, 그리고 성취를 상징하는 지표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의 배경과 노력을 상상하게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면, 와, 저 사람 정말 성공했구나. 저 차를 사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그 차의 디자인이나 기술을 떠올리며 저 차 안에 타면 어떤 기분일까? 저 사람은 이런 멋진 차를 가질 자격이 있겠지? 라고 제 스스로 속삭입니다. 넓고 잘 꾸며진 집을 볼 때는 저 집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집이 크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제 마음속을 스치곤 합니다. 명품 가방이나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저 옷 하나가 얼마나 할까? 저 사람은 그 브랜드가 주는 특별함 때문에 더 돋보이는 걸까? 아니면 원래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일까?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외모나 능력 같은 개인적인 기준도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쁘다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주목받는 운명을 가졌을까? 아니면 꾸준한 관리로 얻은 결과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매가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저런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제 자신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성적이나 학교, 직업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으로 이어진 걸까? 라며 그들의 삶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도 그 사람의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문직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했다면 그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나 경험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사람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야 했을 수도 있죠. 이러한 배경은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자신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나도 저 사람처럼 안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라며 제 삶과 자연스레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은 단순히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기회를 만들어준 배경을 이해하려는 제 나름의 시도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저는 매 순간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을 더 깊이 관찰하고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나 존재가 제 삶을 이끄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속에 침착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너무 긴장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해왔던 연습들을 떠올려 이미 준비가 충분해 라는 말이 떠오르며 제 긴장을 누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격려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를 영적인 시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떠올려봐. 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 목소리는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를 격려하며 스스로를 믿으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이유 없이 불안함이 밀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없니? 오늘 너에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이런 내면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마음에 어떤 계획을 다시 점검했을 때 예상치 못한 실수를 발견하거나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이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부정적인 속삭임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잖아. 라며 제 성과를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어떤 날은 넌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 라는 단정적인 혼잣말이 제 자신감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너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해.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메아리 칩니다. 그 목소리는 과거의 실패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며, 내가 뭘 잘할 수 있겠어? 라는 식의 냉소적인 말로 제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속삭임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제 마음속 깊이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 행동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속삭임을 외면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잊으려 해도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쳐서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단순한 두려움일 뿐일까? 라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지만 부정적인 목소리가 가득 찬 내면에서는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저를 주저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며 때로는 제 가능성을 완전히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기에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정말 내가 부족했을까?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며 그들의 근거를 분석하고 그 목소리가 만들어낸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부정적인 목소리조차도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도구가 되도록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이런 내면의 목소리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멈춰야 해 라는 단호한 경고가 들리기도 하고 이 길을 따라가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따뜻한 확신이 제 안에서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이런 목소리들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제가 행동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선택을 내리는데 실질적인 가이드로 작용합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도 자주 느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싼 차와 집이 성공의 상징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일 수도 있죠. 반대로 제가 느끼는 영적인 시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시각만 고집하는 대신 영적인 시각도 삶에 존재한다고 받아들인다면 세상이나 인간의 내면 그리고 제가 직면한 문제를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결정의 배경에 있는 더 큰 의미와 셀제를 깨닫게 해줍니다. 앞으로 이 영적인 시각이 개인의 성장과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논의를 통해 더욱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